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경제 위기를 맞은 중국은 강제 경기 부양을 위해 노동절 연휴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쥐어짠 노동절 연휴의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에 따르면 이번 노동절 연휴 중국 국내 여행 건수는 3억 건에 육박했으며 국가이민국은 연휴 동안 출입국 건수는 800만 건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얼핏 대단한 수치로 보이지만 세부 사항을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내수시장 위축이 결과로 5년 전에 비해 여행 지출이 줄어 있었습니다. 중국 경제는 내수를 통해 돌아가기 때문에 현 시점 중국 경제가 얼마나 치명적인 상황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번 연휴 중국인들이 여행에 소비한 돈은 1인당 약 10만 6,787원으로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2019년보다는 11.5%나 감소했습니다. 상하이 컨설팅 업체 롤랜드버거는 중국인들이 여행에 들어가는 경비를 이전보다 줄이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여행 경비를 줄이기 위해 미리 국내선을 예약하면서 항공요금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여행에서도 중국인들의 줄어든 씀씀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중국인들은 무료 도보 여행을 선호했고 홍콩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중국 선전에서 머물며 홍콩을 방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행 경비 대부분 길거리 간식과 저렴한 식사에 소비하는 등 저예산 여행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당국이 그렇게 노동절 연휴에 소비 좀 하라고 독려했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미비했고 오히려 중국의 약점만 노출시킨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닷새 동안 노동절 연휴였습니다. 이때 전국적으로 13억 6천만 명의 인구가 이동해 그야말로 관광지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사건 사고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노동절 연휴 첫날인 1일 중국 광둥성 메이저우시와 다부현 사이 고속도로 구간 일부가 무너져 내린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24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갑작스럽게 도로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 구간을 지나던 차 20대가 비탈로 추락해 토사에 묻혀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무너진 노면의 길이는 17.9m, 면적은 184.3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현지를 지나던 운전자들은 SNS에 차들이 추락한 경사지에서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담아 올렸고 폭발음이 들렸다는 글도 잇따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속도로 관리회사는 계속된 폭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즉 비가 많이 와서 고속도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부실 공사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된 비의 영향에 따른 자연 지질학적 재앙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중국 노동절 연휴 날부터 많은 이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발생해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노동절 연휴에 절벽에 1시간 이상 갇혔다가 구조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우닷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의 옌당산을 찾은 관광객들은 1시간 동안 꼼짝없이 절벽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옌당산은 중국 10대 명산 중 하나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등반 체험이 유명한 곳인데요. 이날도 노동절 연휴를 맞아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서 등산객들은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무려 1시간씩이나 벼랑에 매달려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 올린 네티즌은 우리는 갇혀서 앞뒤로 움직일 수 없다. 길에는 아이들도 있어서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옌당산에서의 더 큰 문제는 옌당산 측에서 구조에 돈을 내라고 요구한 점이었습니다. 옌당산 관계자는 무서운 사람들은 구조를 요청하면 된다. 1인당 300위안 약 6만 원을 받고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료로 등산객을 구조했으나 재미로 요청하는 이들이 많아 정책을 변경했다고 하는데요. 비판이 이어지자 옌당산 관광운영회사는 예약 및 티켓 발권 시스템을 개선할 때까지 입장권 판매를 중단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역시 어딘가 석연치 않은데요. 결과적으로 그냥 문만 닫아버렸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위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재미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1시간 넘게 벼랑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실제 상황임을 파악했음에도 돈을 내지 않으면 구조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은 대체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말한 것인지 구조대조차 제정신이 아닌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은 또 있었습니다. 협곡경치로 유명한 허난성 바오취안 관광지구에도 인파가 몰리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수용 가능 인원을 넘긴 관광객이 이곳을 찾으면서 이동할 버스가 부족해졌고 사람들은 밖에서 밤을 맞이해야 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다. 밤 10시인데 버스가 4시간째 안 온다는 글을 올렸고 아이를 아는 어머니가 버스를 멈춰 세우고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하는 장면도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습니다. 결국 일부 관광객은 한밤중에 10km 산길을 걸어 내려가야 했다고 합니다. 여행길이 순식간에 고난의 행군이 된 것인데요. 이 밖에도 중국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 만리장성, 상하이 와이탄 거리 등 유명 관광지에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연휴에 기대를 걸었지만 정작 연휴를 준비하는 관광지와 지자체는 형편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강아지를 염색해 판다견으로 전시하는 등 짝퉁 판다 사건까지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동물원은 장수성의 타이저우 동물원으로 지난 1일부터 판다견 2마리를 공개했습니다. 동물원은 입간판과 입장권을 동원해 판다견 미팅이라는 문구를 넣어 홍보했는데 중국 토종견 차우차우를 판다처럼 흰색 바탕의 팔다리와 눈, 귀 등을 검은색으로 염색한 것이었습니다. 동물원 관계자는 진짜 판다가 없어 판다견을 도입했다며 개를 판다로 염색하는 아이디어는 인터넷에서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판다견은 긴 줄을 서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렇게 돈벌이에 활용해야 하는지 일각에선 강아지에게 염색을 시키는 일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아지 피부가 중성에 가까워 세균 감염에 취약하고 염색 과정에서 독성이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해롭다는 겁니다. 동물원 측은 사람들도 머리를 염색한다며 천연염료를 사용해 염색하면 괜찮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다하다 판다견이라니 이 뉴스는 해외에도 알려져 동물원에서 동물을 가지고 이런 상술까지 행해야 하느냐며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 결과 중국 관광지는 전 세계적인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늘었을지 몰라도 외국인은 외면해 노동절 연휴 중국 내 여행지의 여행객 중 외국인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의 관광 장려로 중국 국내 관광 시장은 호황을 맞고 있지만 중국을 찾는 외국인의 수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동절 연휴 기간 국내 여행을 떠난 중국인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2억 9,500만 명이었습니다. 반면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 수는 지난해 기준 2019년에 30%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9,800만 명의 외국인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지난해에는 출장자, 유학생 등을 포함해 3,500만 명에 불과했던 것인데요.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 호주 에디스 코안 대학교 경영법학대학원의 황승산 관광연구센터장은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식이 커지고 중국 정부의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자 외국인들이 예전처럼 중국을 쉽게 관광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미국과 호주 등 서방 일부 국가는 중국법의 자의적 집행, 출국 금지와 부당 구금 위험 등을 들어 자국민들에게 중국 여행 자제 등을 권고해왔습니다. 또 미중 패권 경쟁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국제선 항공편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도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들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작년 12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최대 15일간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가 하면 싱가포르와 태국과는 비자 면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 등 12개 국가에 대해 비자 수수료를 25% 인하하고 지난 1월부터 미국인의 비자 발급 요건도 간소화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내 유입 관광 시장이 단기간에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위스 로잔호텔 경영대학 최윤 교수는 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서비스하는 것이지만 과거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광 활성화의 핵심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관광객 입장을 고려해서 서비스하려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